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 명상법 시작하겠습니다. 32과 외도 무문 하겠습니다. 세존이 인 외도문사대 불문유언하고 불문무언하며 세존자 거자한데 외도찬탄운하사대 세존이시여 대자대비하십니다. 개암이 하여서 영하득입이 하십니다. 내구 레하고 그 하였더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처님 세존은 부처님이죠. 예, 그리고 344페이지예요. 외도가 그 질문하는데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외도가 질문에 뭘 질문했느냐? 유언 불문이요, 무언 불문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질문하지 않고, 무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없이도 질문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유언, 무언, 그 질문을 했더라, 이게. 말해도 틀리고 말 안 해도 틀립니다. 이러할 때 어떠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고서? 그 틀리다 하는데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 즉시 그냥, 창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파심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배불러?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 자, 정법한. 그런데 이게 불교의 그 본래 면목을 말하는 스타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답을 하는 것이 외도라 하더라도, 일반 불자가 아니고 외도라 하더라도 이 상승 경지에 와 있으니까 즉각 주거니 받거니, 강아지가 들어오고 싶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요. 그 다음에 문장이 보면 세존이 거자한데 외도 찬탄했더라. 이게 답이야, 이게. 세존께서 거자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거자가 답이야. 그러니까 말로 대답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립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은 그냥 그 묵묵히 본래 면목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 가만히 그냥 답도 안 하고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 본래 면목의 모습으로 그냥 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 버렸어. 그러니까 외도가 찬탄했다. 찬탄. 그렇지. 말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는데 부처님의 모습은 양극단을 초월한 답을 보여줬잖아. 본래 면목 자리에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시니까 안 하고 하고를 떠나서 본래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외도가 찬탄했더라. 예를 들어 교수님, 여기서 물컵이 있어요. 근데 물컵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렸을 때
그냥 물을 따라 마시면 그게 답인 걸까요? 그건 답이 아니지. 왜냐 그러면 물컵의 본래 작용 모습 그대로잖아. 본연의 모습. 얘가 해야. 아니지. 그 물컵이라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본래는 물컵이 아니니까 사람이 물컵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본래 면목이 아니야. 이거는 다 허상이란 말이야. 허상에 작용을 해 같이. 저 사람이 허상을 던졌는데 내가 허상으로 답을 했으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불교의 고차원적인 본래 자기 수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기에 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하여튼 막 간단히 하고 얼른 넘어가자고. 여러분들 수준에는 좀 눈이 너무 높아서. 아이고 뻥치지 마.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아까 이렇게 밥 먹고 배가 불러서 왔다 갔다 스님 강의하세요. 나는 왔다 갔다 할게요. 이것이 답이야. 그게 본심이고, 그게 본래 모습. 세존이 이 외도가 이제 대답을 해요.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대자대비, 크게 자비로 자기한테 베풀었다 이게야. 미운이라. 미운이라고 하는 것은 구루문자잖아. 자기가 안개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개자예요. 내가 안개 속에서 탁 열렸다. 당신이 말없이 이렇게 본래 면목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그거 하나에 도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요. 영하득입니다. 이 하여금 영자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득입하게 했다. 도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하고는 떠나갔다. 갈 것자. 예를 갖추고 떠나갔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아난존자가 옆에서 있다가 아난이 신문했다. 그냥 질문하지 신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물었다는 뜻이니까 부처님께 물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부처님하고 당신하고 당신 무슨 말을 했어? 난 당신 옆에 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외도가 소중한 증득한 바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자? 뭘 얻었길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갑니까? 이렇게 이제 아란이 질문하는 거야. 딱 여러분처럼 못 알아듣겠어 지금. 육구묵구 말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는 본래 면목이 뭐요라고 질문하니까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셔서 본래 면목대로 그냥 앉아 계시니까 이 외도가 말이죠. 거룩하십니다. 제가 안개 속에 있다가 확 긴 것 같고 대자대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란 존자가 옆에서 비서 스님이 옆에서 또 외도유 하소증입니까? 이러기는. 어찌하자 의문사거든. 증득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두 분이 뭘 하셨어?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알씨를 깔아놓으니까는 아주 불편하구만. 응? 얘는 또 왜 이렇게 돼버렸어? 속성은 또 여러 가지야. 자, 됐다. 요거지. 확대하고, 오케이. 자,
찬탄 이거 합니까? 무엇을 얻었길래 외도가 소증 증득한 바가 무엇이길래 찬탄하고 갔습니까? 갈 것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존이 이를 운자 이건 말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이를 운자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여 같을 여자라 했죠. 세존께서 세상에 양마라고 써있지. 양마와 같나니라 이렇게 써요. 양마. 이 양마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말을 양마라고 그래. 뭐라고 써서 견변 영이행이라 변영이행이라고 했구나. 변형 그러니까 이게 채찍변자구만.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슉 하고 말이 달린다 이런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리마다 그런 뜻이야. 쟤는 공부가 높아가지고 내가 묵묵히 내 그 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말 없이 도를 보여주는데 말 없는 도를 제가 알아듣고 그냥 감사하다 하고 깨치고 간 것이다. 양마 훌륭한 말이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슉 하고 가는 것과 같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 그래서 평소에 도를 닦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에 다 도를 닦아야 되고, 그래서 송화는 평창이 나와야지. 평창 오케이. 다음 페이지 평창을 펴세요. 이제 무문이 그것에 대한 평창을 합니다. 무문 왈 안하는 내 불제자로 돼. 완 불려 외도 견해로다. 차도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하는 부처님이 제자인데 불려 외도의 견해만 갖지 못하구나 이래서 맞잖아. 그럼 뭐 외도가 와서 탁 보고 깨달아 갔는데 안하는 외도만 못하지. 차도하라. 왜 그랬을까? 차도 말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리인고? 외도는 알아듣고 그 안하는 못 알아듣는 이 도리는 무엇인고? 차도하라. 외도요 불제자라. 외도와 더불어 불제자가 상거다소 그 상거한 것이 다소 있다. 이러니까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그러니까 다소 얼마나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소 많지 않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되느냐. 거래하고 간 그 모습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목고하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가나선의 의심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래서 나름의 깨친 바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를 깨치면 돼. 자, 얼른 마치자. 어려운 것은 얼른 마쳐야 돼. 금인상행이여 빅능상주라 불섭계제하니 현에 살수로다. 송화 이거 맞아? 예. 그 거민이라고 하는 칼날이죠. 칼날 위에 석 걸어가는 게 상행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대. 빅능상주라. 얼음 위를 석 달리는 것 같고 이와 같은 부처님의 도리로 불섭계제로다.
사다리가 없어. 그리고 사다리가 없는데 그냥 건너가는 것이야. 현에 살수로다. 낭떠러지에 살수 손을 놓아버리면 죽는 거야. 이러한 도리가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도다. 땡. 오늘 수업 끝. 뭐 다 했는데 뭘 더 하라고? 오늘 진도 나갈 거 다 해나갔잖아. 이제 다음 주에는 비심비불 33과 할 차례지. 32가는 끝났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를 성취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오늘은 이제 보충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이어서 이제 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극기 명상의 세트가 저거라고 했죠. 1, 2, 3, 4, 5. 예, 여러분들은 이제 다 배워놔서 예. 명상은 계속 연습을 반복해서 스트레스 관리, 집중 향상, 건강 증진, 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습관교정, 영성개발, 자기수양. 그래서 가나선에 명상을 합쳐야 된다라는 게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방지되면서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 툴이라고 해도 되고요. 기본 세트, 기본 양식 또는 요 순서대로 한다는 거. 첫째, 장소 선택을 해야죠. 산책 명상. 두 번째, 방해 마장을 제거시켜서 안정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셋째, 실습 들어가면서 동시에 나뭇잎이 떨어진 걸 봤다, 호흡을 봤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드디어는 지관을 통해서 지관상수죠. 지관법을 통해서 이 정신 차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들어간 게 뭐냐? 정신 차원의 그 다음 번에 뭐예요? 우리가 명상에 들어왔다, 집중하게 됐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관법에 썩는 것을 내가 무엇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오감 명상을 넣으라고 그랬죠. 오감 명상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감 명상, 지관법, 오감 명상 사용해서 정신 차원의 집중과 명상 세계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그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뭐냐면 평온한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이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머리를 비워야 되고 치유 능력, 힐링이 돼야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내가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꺼내는 게 뭐냐 하면 이거다 이거죠.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가나선의 의심을 통해서 일념으로 나아가서 팡 깨치면서 마음이 비워지는 현상의 기술적인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마음을 쌌디하고 마인드풀리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지워가는 내려놓는 방식 하나. 근데 이런 방식이 이빠사나 방식인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기 원리와 같아요. 정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카메라 역할을 해서 찰칵 찍어서 마음에 딱 저장을 해. 오늘 밥상 좋았어. 와, 맛있었어. 이게 찰칵 찍어서 저장이 돼 있어,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라고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분 나빴던 것도 있었어요. 지난 한 달 중에 속 썩이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이죠? 그러니까 속 썩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사진을 찰칵 마음에 찍어서 남은 이미지를 3줄 메모장으로 해서 첫째 안 좋은 것들은 정리하고 좋은 것들은 좋게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험이 사진이 되어서 마음속에 탁 저렇게 저장이 된다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산책 명상 하면서도 또 뭐 차명상 하든 이렇게 앉아있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보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안입이 서신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잠아요? 그건 뭐 배가 불러서 잠아? 아닌데 팔자가 너무 좋아져서 걱정이야.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꽃 명상을 하는 꽃을 떠올려요. 자, 꽃이 마음에 저장이 됐어요. 자, 가족들의 모습도 마음속에 사진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친구와 싸웠던 것도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첫사랑의 추억도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스트레스, 걱정, 힘들었던 모두 다 저장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픽처라고 해서 내 마음에 저장이 돼 있으므로 이 모든 순간들, 기분 나빴던 거, 누구하고 싸웠던 거, 난 뭐 또, 가까운 사람이 고슴도치처럼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먹튀라고 해서 먹구름을 내가 뒤집어 쓸 거냐, 아니면 이 그 그림자, 안 좋은 것들을 내가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생 동안 마음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상을 지우든지 보내든지 뭔 수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피처를 빼어내는, 리셋시키거나 방아착하거나 지워버리는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참명상을 하든 무슨 걷기 명상을 하든 관계없다.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게 마음수련 7단계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리셋시키고 포맷시키고,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서 참 본성을 깨닫고 이치를 알게 되어서 스트레스, 불안, 걱정을 날려버리고 자기의 인생에 안정을 놓는 과정들을 우주를 동그랗게 그려놨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내용 설명 1단계를 했어요. 그러면 2단계 있느냐 하면 2단계 있고 말고요. 여기다 다 옮겨놨는데, 일단은 두 가지의 그 방법, 두 가지의 짐승이 있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는 집안의 강아지요, 하나는 산에 있는 늑대야. 어느 쪽에다가 여러분이 먹이를 주고
기를 것이냐를 정해야 된다. 즉 긍정적인 것은 집안의 강아지고 부정적인 것은 산의 늑대야. 이놈은 뭐 아무 때나 물어뜯고 도둑질하고 상처내고 괴롭히는 것이 있으니 산의 늑대 같은 놈, 부정적이고 날 괴롭히고 스트레스고 못되게 하는 놈한테 내가 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먹이를 주고 키울 것인지 아니면 개는 멀리 보낼 것인지, 예? 그리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강아지는 잘 기를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명상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긍정과 부정에서 부정은 키우지 말고 음식 주지 말고 긍정은 음식을 줘서 잘 키워서 자기 인생을 내게 맞는 키워드로서 가족관계, 부부, 걱정, 고민, 불안, 건강, 강박증, 공황장애, 대인관계, 스트레스, 짜증, 외로움, 우울, 불면증, 자신감, 열등감, 효율, 집중력, 깨달음, 행복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예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를 해서 스스로 감사한 인생, 긍정의 마인드, 깨달음의 인생, 마음 비우기, 마음 빼기. 그래서 마음의 늑대는 빼야 돼. 비우고 이렇게 해서 명상을 해가지고 돌아보기를 통해서 아마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요거 진도를 뺄까 말까. 아까우니까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근데 뭔가 조금 좀 더 약 좀 올린 다음에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첫째는 저번 주 토요일 반도 했지만 여러분도 지금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부터 걷기를 자기가 스스로 아바타를 꺼내서 쑥 걸어가세요. 걸어갈 때 명심할 것은 자기 걸음 속에 초조, 근심, 바쁨, 초조, 불안 있는지 봐라. 사람들이 우리가 지하철 딱 쳐다보고 좀 타타타타타타 지금 바쁜 거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버스 속에 있는 걸 왜 쳐다보고 저 사람은 편안한지 저 사람은 불안한지 저 사람은 괴로운지 힘든지가 보여. 마찬가지 자기가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봐라 이거죠. 산책할 때 자기 걷는 것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이 명상의 기본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시간 명상을 하셔야 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순간과 미래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마인드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되고요. 이따가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 시간대에 스트레스 받는 건 먹이를 주지 말고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특히 여러분 잘하잖아. 냉정한 때는 냉정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을 해서 반가운 손님은 잘 대접하고 반갑지 않는 손님은 그냥 무관심해서 내보내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 관리를 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화심도 잘하잖아. 무엇을 못해? 아니야, 잘해. 그것도 나름의 똥고집 있잖아. 어찌됐든 손님과 주인, 늑대와 강아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 밥상을 관리할지를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해라.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 선택 걷기 시작할 때요. 15걸음이라고 했는데 관계 없어요. 자, 호흡을 관찰하고 걷기를 관찰하고 반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는 적당히 하셔야 돼요. 호흡도 조절을 해서 그래서 착실하게 걸으면서 스토리텔링, 즉 말하자면은 내용을 자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완화시키시고요.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러면서 기분이 정리되고 생각들이 잘 정리돼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물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건강의 음식, 또 진정시킨 목표를 달성,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 연결이 된다 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생각에 정리하는데 오늘은 추가될 것은 요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하다 만 거 자, 노자는 BC 579년 499년까지라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요 시기에 이제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논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옛날에는 씨앗 뿌리고 관리 못했지만 요 시기에 철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소가 쟁깁하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폭이 되니까 이게 그 제후들이 말이야 자기 군사를 양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니까 막 이웃나라를 쳐들어가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게 저런 뜻이에요. 이것이 발달이 돼서 전쟁이 마구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사상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드니까. 그래서 선진유학이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그 다음에 훈고학, 그 다음에 성리학, 양명학, 이 순서대로 사상이 전개돼서 나와요. 그래서 선진유학은 공자, 맹자, 순자 순으로 나오고요. 훈고학은 한나라 당시에 유교를 송나라 당시에는 성리학이고요. 명나라 당시에는 양명학이 나오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송나라 이황과 이 정약용이 요 시기에 성리학, 양명학이 물론 유교도 들어왔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이 사상계의 전반적인 흐름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공자 맹자 이전에는 노자 장자 사상이 나왔는데 공자가 이제 저것을 상당히 많이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뭐 그림이 중국 사람들 그림이니까 뭐 어떤 거는 안 봐서 몰라요. 다만 제아만도 나같이로 두리뭉실하게 생겼나 봐.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주름살 들고. 그래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과 연결하는 사상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공자하고는 소크라테스하고 사상이 제법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맹자하고는 플라톤하고 연결이 돼요. 순자하고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동서양이 연결되는 것이. 근데 순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현실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씩 해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흐름을 보면은 공자, 맹자, 순자들은 노자의 후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타일이 뭐냐면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도덕 정치와 도덕성을 강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적이 없으면 짐승이다 이렇게 강조해. 짐승. 사람들이 그 인의해지신 서로 경조사가 없으면 저건 짐승이지 개들이나 저렇게 살지 이러면서 그 시대의 그 왕도 정치나 패도 정치를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수양 보면 내명적 수양이나 극기복례라고. 그 다음 이상적인 것은 성인이나 군자를 그 기본 표방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맹자는 인과 의예요. 여기는 예가 강조되는데 여기는 인과 의가 강조됐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움이죠.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쪽은 예가 강조됐고 한쪽은 의가 강조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덕 정치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성선설을 근거로 잡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도덕성이고 하나는 성선설을 중심으로 사고 방식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간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극기복례라고 하지만 여기는 호연직입니다. 예, 내면적 수양인데, 그래서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움을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이나 대장부, 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상적인 인물의 그 공자의 논어를 보면 맨날 군자 얘기해서 하고, 맹자는 대장부라 대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송나라 당시에 보면은 이제 맨날 대인 벼슬하는 사람들 서로 호칭을 할 때 큰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순자는 뭐냐면은 예를 원칙으로 삼아요. 그리고 분배의 기준점을 둬요. 예에 따른 그 분배.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죠. 공자까지는 그 충과 효를 강조를 해요. 충성과 효도를 하는데 어기면 안 된다는데, 맹자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왕도 정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왕도 잘못하면 쿠데타해서 엎어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순자는 사람을 볼 때 성악설로 봤어. 근본적으로 못된가? 이건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어, 본래부터 그냥. 그래가지고, 속에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속에서, 아이고, 저거 먹고 싶다. 아이고, 저 남자가 좀 멋지게 보인다. 뭐, 이렇게. 속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본래 나쁜 게.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가 누구나 다 있으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의의 지신으로 예로서 그걸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순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맹자는 본래 선량하니까, 조금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짐승이 안 되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규제를 강조를 했다. 이죠. 성인이다. 여기는 포인트. 노자장자의 이 기본적인 사상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뭐가 글자가 알아보겠어? 그렇게 복잡한데? 그래서 노자는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도가라고 그래, 도가. 그래서 순수, 자연, 소박 이것을 도라고 한다, 이죠. 자연, 순수, 도박.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지향한다. 노자는 인위적인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소국과민 주장이에요. 소국과민. 그러니까 동네에서 닭이 우는 정도 소국, 동네 마을 통치, 그래서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통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됐다, 세상에. 그 증거하자면은 인의해지신 상강오륜 예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노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지키니 안 지키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의 자연사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상선약수야. 그래서 상선약수는 걸림이 없어. 겸허하고 부쟁이야. 다투지를 않아.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어디를 가도 연수가 있고 어디를 가도 막 상사도 동료도 부하도 마음에 드는 놈들이 드물고 속을 어찌 새기는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머리털이 다 빠졌다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노자한테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상선 약수하면 되는 곳은 너는 왜 그러냐 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산에 있는 다람쥐나 물은 앞에가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폴짝 비켜가거나 올라타거나 나무가 있으면 비켜가고 그러지. 산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바위가 있으면 비켜가고 흙이 있으면 스며들고 나무가 있으면 말이야 옆으로 가고 그러지. 사람만 유달리 바위가 있으면 바위 너 나쁜 놈, 나무가 있으면 나무 나쁜 내 앞을 왜 가로막고 있어. 꼭 그놈을 갖다가 제거를 시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놈을 꼴보기 싫어서 못 견뎌야 한다 이거요. 상선약수는 싸우질 않는다. 겸허해서 그냥 자기가 피해가 버리는. 물 흐르듯이 살면 되지. 왜 그거를 그 있는 자갈 보고 너 이 새끼 왜 여기서 우들우들하게 거가 있어 그러고 시비를 걸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무의자연. 물처럼 살아라. 다람쥐는 절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나무가 앞에 왜 이 나무가 여기 앞에가 있어 이 이 썩을 놈이 왜 눈앞에 가리고 있어 뭐 왜 여기 바위가 있어 시비를 걸지를 않는다는 상선약수라는 그거예요. 겸허하게 그냥 사람만 유달리 눈에 거슬리면 그 꼴을 못 봐갖고 저까지 것이 저게 상사라고 저게 친구라고 저게 부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짜증내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갖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냥 스스로 무지무욕한 그런 인생을 노자 철학이라 한다. 극복은 장자는 뭐라 하냐면 시비선악 분별 사상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시비는 옳고 그름이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 관점에서 보면은 키가 크다, 작다, 이쁘다, 미흡다, 좋다, 나쁘다. 근데 우리 지나다 보면은 멀쩡히 생긴 아가씨가 뭐 이상한 아저씨하고 걸어가면 그건 지들끼리 눈이 맞아서 그런 걸 뭐 어쩌라고. 지 눈에 안경인 것을. 각자 원하는 게 달라서 그런데. 그래서 어저께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이 그거죠. 황새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불안하게 다리 더럽게 기네. 불안해 하지 마라. 이거 좀. 그런다고 황새 다리 뿌라갖고 낮춰줄 거야? 오리가 다리가 짧다고 해서 오리 뒤뚱거리, 아이고, 왜 조금 좀 다리가 길었으면. 이런 생각이 일으키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시비, 선악, 분별, 편견, 편식을 철저하게 장자는 배격한다 이제요. 재물론이야 모든 망가지에 대해서 좌망 다 놔버려라. 예, 허심이 돼버려 허심. 심재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런히 할 제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뭐
내 것, 내 식구, 내 자식, 내 남편, 내 것, 그러지 마라. 사랑은 평등하게 해라. 마음을 가지런히 수양해라. 그래, 모라일체야. 무라일체. 일체 만물과 나와 일체가 돼버려서 차별, 시비가 없는 거야. 내가 풀이 되고, 내가 꽃이 되고,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바위가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저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또 그 사람들 보면 다 일체가 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가 돼서 순물자연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진인이라고 돼. 참다운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자와 도자 사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이라고 하는데요. 도경과 덕경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전편은 도경이고 후편은 덕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도경 1장에 이렇게 나와요. 도가 도요, 비상도요, 명가명이 비상명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있어요. 상도가 아니다. 항상 하는 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요. 명가명이라 이름을 붙여버리면 상명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할 상자죠. 그 본래 면목의 도고 이름이고 이것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 우주, 움직이는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노자 사상의 대기만성이라고. 그래서 천지 불인여, 성인 불인여, 이백성이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풀강아지라고 하는데 천지와 성인은 어질지 않고 백성들은 풀강아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야 그냥 대도기 때문에 이 천지와 성인은 본래 무성품이야. 그래서 공자 공맹 사상에서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 노자는 하늘 뜻도 부정해버려요. 하늘도 뭣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을 다 해버려요. 오미 영인구 쇠다이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할수록 입은 상하게 된다.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린 자는 마치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끔 작은 동네에서 누가 통치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가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큰 그릇을 추구한다는 것이 노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자와 유가와 노자 도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재미없어? 네. 관심이 없으면 내려버리고. 응? 아니 이제 저 법화심이 별로 재미없어하는 표정인데. 재미없다네. 얼른 내리자고. 아니에요, 실이. 알았어. 재밌어요. 아니야. 재밌어요. 지금 빨리 됐어요. 뭐라고 하나? 열심히 지금 아니 재밌어요. 청소를 다 해서 뜯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맥을 끊으시면 안 돼요. 아니 분명히 나는 안 듣겠다고 금방 했는데. 그래서 동양철학 사상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계단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단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육아사상으로 공자의 사고방식, 공자는 551년 BC 479년이죠. 윤리, 도덕, 예의, 규범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경조사도 모르고 기본 에티켓도 안 차리면 그건 뭔 사람이야. 개새끼나 그렇게 막 살지. 사람은 짐승이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공자는 저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예, 문화, 교육, 위기지약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는 그러면 뭐냐 하면 자연스러움을 추구해. 구속을 싫어해. 반규속, 반규정이야. 그냥 여기서 인간다움이라고는 자유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그래서 인과 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이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공자는 십선을 지켜야 된다. 도가에서 노자는 십선 지킬 필요가 없어. 그거 인이야. 인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과 예나 문화는 속호투레다 이래. 근데 그게 병폐가 되는 게 상강오륜이나 인의의 지신이 그것이 충과 효가 그것이 얽혀가지고 더 또 괴로운 수가 있어. 또 오히려 더 그놈의 예절 때문에 그놈의 그냥 경조사 때문에 집안 뿌리 다 망가뜨려 버린 수가 있어요. 지나쳐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무의자연은 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고 저 공자의 스타일은 윤리 도덕 정치가 이 사람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딱 보면 자연스러움 추구하는 사람, 육아 스타일, 병민이가 요거 스타일이야. 노자 스타일이라고 했대. 그게 좀 지나치면 사이코패스. 이제 지나치면 이제 그건 뭐 망가지는 거지.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은 3시야. 1시간 반 지났어. 오늘따라 또 웬일이고 참말. 별일도 다 있다. 뭔 또 저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항의를 1시간 반이 됐는데 또 항의를 안 하고 그래. 별일이 다 있다. 다 됐어 3시. 우리 2시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어요? 40분이죠. 그래서 이제 노자, 장자와 서로 비교해서 말하면은 노자는 도라고 표현을 해. 도. 세상 만물은 다 도다, 이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만물은 도에 평등하다. 그래서 만물은 모두 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이 없고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다. 요게 이제 노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경물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만 가지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수양이고 도고 그래. 예를 들면은 인의예지신이 공자한테 가면은 그거는 절대의 규칙이 돼버리고 그것이 바로 인이야. 어질 인자. 사람다움이면은 충과 효도와 의리와 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노자 앞에 오면은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야. 조작하지 말고 순수하게 도를 실행하면 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장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인간과 각각 사물에 도가 있으며 도의 차원에서 보면은 만물은 평등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녀노소 강아지, 송아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부자, 가난한, 여자, 남자,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시비기천, 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만물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양반, 너는 쌍놈, 나는 가지고 있어, 너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차별의식을 가지는 것을 멀리했다. 예, 노자와 장자는 이것이 합쳐져서 도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도교의 어떤 흐름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건 다음 주에 아마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저걸 도표를 쫙 만들어서. 아니, 지금 도교의 흐름을 다 한눈에 보게끔 다 만들었어, 이미. 이게 뭐 더 이상은 더 어떻게 하라고. 춘추 전국시대, 전환시대, 이게 중국의 역사인데, 후한시대, 위진시대. 하려면요, 그걸 뽑아갖고 책을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으면 설명서 순서 열심히. 쓰는 거. 참, 잘나서 정말. 그래서, 내가 저거, 일주일 내내 저거 공부하느라고 모니터를 좀 뽑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시키 되는가? 어쨌든, 명상하시면서, 스스로 도가 사상으로 갈 건지, 유가 사상으로 갈 건지, 최소한 사람이 되려면 명상하면서, 인의해지신, 또 도덕 정치의 마음에서 한 등급 올라서서 무의의 사상으로 자기를 진화시켜 나가면 계단이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점은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정리가 안 되고, 네 중심으로 봐도 정리가 안 되고, 오직 법 중심으로 스스로를 교통정리하다 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사업가 중심으로 사고방식 하는 그 법칙이 있어. 부자들은 부자의 방식으로 사고방식 하는 그 툴이 있어. 그 방법이 있어. 예, 가난한 사람들은 꼭 가난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꾸 자충수를 두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살 것인지, 상선약수라 다람쥐나 약수처럼 산에 있는 물처럼 이렇게 스스로 아름답게 살 건지, 아니면 부딪히는 것마다 다 이놈 왼수 덩어리, 이놈 세상, 이놈 저놈의 새끼 그러고 막 비판적으로 할 것인지, 긍정과 부정을 잘 정리해. 뭐라고 했었노? 그러니까 본인이 도가하고 맞다고? 노자, 당자하고? 저는 둘 다요. 저런 경우 영악하다고 그래. 어쨌든 잠깐 사이에 동양 사상을 조금 구경은 했어요. 나는 고생하지만 먹는 사람은 재미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동양 사상과 산책 명상,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을. 자,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의 음식을 오늘 좀 먹었으니까, 또 오늘 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기. 차련 열중시험. 저거를 단전업하고 도인체적 언제 배우려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